네, 미증시 야간 선물의 하락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나 장중에 계속해서 좀 낙폭을 더 확대를 시켰고 여기에다가 미증시 야간 선물의 낙폭보다도 우리 증시 더 밀렸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는지 분석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오늘 장 정리하면서 내일 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호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한 줄 평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제가 메시지를 보고 싶습니다. 시장이요? 아니면 어떤 주체가 있는 네, 건가요? 시장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오늘 이 양시장 둘 다 매도세를 보여주면서요. 사실 미 바이든 대통령께서 가신 지가 이틀뿐이 안 되고 정책 관련주라든지 우리 그 5개 수출 효자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일 거라는 예상치와 정반대인 시장의 흐름이 계속 지금 연일 나오고 있어가지고 외국인 기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오늘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수급 주체들도 계속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1,300원 부근까지 갔다가 꺾인 상황에서도 계속 팔고 있어서 왜 파는지 그 속내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장에서 이 수급 외에도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면 함께 좀 점검을 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오늘 말씀 전일 일단은 증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미증시에서 어젯밤에 야간에 마감된 장중에서 미국 금융주들이 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나왔습니다. 시티뱅크부터 시작해서 좀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국내 금융주들이 이 초반에 좀 상승세를 조금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부터 시작하고 원자재 좀 여러 가지 악조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어제 증시와 오늘의 이제 종목별적인 이 커플링이 좀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시장이 조금 오후장에도 좀 좋을 거라고 사실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외인들이 이제 도로 이제 기관들이 이제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조금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시장을 조금 호tak하게 지금 시장이 좀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보면 오늘 외인들의 매수 종목을 한번 쭉 봤습니다. 매수 종목을 쭉 보니까 이 코스피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조금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H&M 이제 해운 쪽이 조금 이렇게 매수세가 조금 외인들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LNF 2차 전지죠. 그리고 노터스 같은 경우도 좀 들어왔는데 아무튼 이 두 양시장을 쭉 보니까 오늘 이제 해운 쪽이 조금 강세로 조금 좀 빠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외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매도세를 하더라도 튼튼하고 실적 좋고 그런 이 전망치가 좀 우세한 쪽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순환적으로 이제 매수세는 조금 이어진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면 시장에서 보면 좀 이슈적인 부분이 좀 크게 두 개의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를 조금 풀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현대그룹에서 오늘 국내 이제 63조 4년 동안이죠. 이거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이제 63조를 투자를 한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는 또 미국에 13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더 크게 투자했다는 것을 저는 보면 한국을 미래 산업의 허브로서 현대그룹이 전반적인 이 현대그룹에서 이제 끌고 나가는 좀 분위기 같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쭉 풀이해 보자면 63조란 금액이 전동화라든지 친환경 사업에 한 16조 한 2천억 원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PBV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같은 등에도 또 자율주행, AI 등 이제 이쪽 또 섹터들이 요즘에 계속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자율주행 관련돼서 8조 한 9천억 원을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에벌로 로봇,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요즘에 뭐 커피숍이나 무인 자판기 같은 데 가시다 보면 이 커피가 이제 바리스타가 가져가고 기계가 뜯는 걸 많이 시청자분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는 이제 생활에 관련된 산업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일반 실생활 서비스 로봇 개발도 이제 투자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아무리 미래 신자동차 전기차를 추구한데도 내연기관에 관련된 자동차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품성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향상을 높이면서 한 38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공장 투자 그리고 국내 산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선순환 방식으로 해서 현대차의 향후 앞날에 우리의 전반적인 산업들이 같이 이끌어갈 것 같은데, 저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3사 외에 이제 또 특히 자동차 부품, 또 철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중장기 투자액이 더 늘어날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픽적인 걸 했지만, 워낙 또 SOC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현대 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크게는 오르지만 그래도 한 3% 가량 쪽까지는 2.8% 정도까지는 올랐으니까,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좀 향후적인 미래에서 좀 괜찮다 봐지고요. 저 두 번째 오늘 큰 이슈입니다. 아무튼 주가는 빠지고 하지만 우리 대형주들의 어찌 보면 목표적인 상향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또 멋진 또 통 큰 투자에 대한 또 메시지를 나왔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주력인 이제 반도체, 바이오, 또 신성장 IT 관련돼서 또 동일하게 5년간 이게 450조를 투자를 한답니다. 그 발표 이후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가온칩스라는 회사가 오늘 갑자기 오늘 오후장에 좀 반등을 오면서 좀 올라가는 거 수급이 좀 보인 거를 좀 보였고요. 근데 오늘 현대라든지 삼성전자의 특징을 보면 오늘 주가의 상승폭을 쭉 한 종목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상승 종목의 10% 정도가 삼성과 현대 투자 소식에 관련된 어찌 보면 그 메시지에 관련된 기대 심리에 대한 좀 주가 반영이 오늘 좀 나왔다고 좀 봐지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 삼성 뭐 반도체 그런 이쪽에서는 조금 큰 게 좀 보는 게요.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때문에 한 5년간 8만 명을 채용하고 최고 고용 유발은 107만 명, 웬만한 도시 울산 인구 정도 되는 고용 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좀 힘들고 조금 더디고 성장세가 조금 멈추듯하고 보이겠지만, 그래도 또 삼성이 또 바이오는 또 제2의 반도체라는 또 신화를 또 구현하려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또 상당한 또 투자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IT 관련 또 미래 먹거리 신성장, 그다음에 신동력에 또 많이 투자할 거고, 그러니까 분배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뭐 바이오, 그다음에 뭐 IT, 삼성이 지금 나가는 메시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대만에 지금 초격차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삼성도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은 계속 끊임없는 발전으로 이제 도약한다는 일단은 마음으로 초강대국으로 일단은 반도체는 간다고 하고 하니, 이번에 또 미 바이든 대통령이 또 적극적인 또 메시지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아무튼 중국과 대만과 한국의 좀 편차 차이가 이제는 조금 줄어들면서 앞으로 시장은 이제 활기차지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치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수에 연연하지 말고 올라가는 종목,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다지 녹록치 않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라든지 갈 수 있는 섹터들은 항상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내 산업, 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 현대차 그룹 쪽에서 대규모의 투자 소식, 어찌 보면 시장에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거의 튕겨낸 듯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과연 시차를 두고서라도 우리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아마 내일 아침에도 증권사 레포트가 좀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러면요, 시간 관계상 저희 바로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일장 전략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9시에 이제 한국 시간입니다. 9시에 미국의 이제 베스트 바이라는 이제 세계 최대 가전 유통업체가 이제 내일 이제 1분기 이제 회계 연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 삼성전자, LG전자가 좀 주춤한데 그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내일 보시고 그 관련된 부품 벤더 업체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내일 체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랄프 로렐이라는 이제 미국의 최대 의류업체입니다. 동일하게 또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패션 의류 관련주인 한섬이라든지 SJ그룹이라든지 대연, 뭐 그리티, 지엔코 이는 소형 의류 관련 종목들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요. 한번 시장 대응하면 괜찮고, 또 국내가 좀 큽니다. 이제 수소산업 동맹 이제 공동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에 따른 것은 이제 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민간 협의체로 수소 융합, 이제 얼라이언스 이제 주관으로 해서 수소차, 이제 수소 전지, 부품, 충전소 이 관련에 대해서 이제 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제가 종목별로 한번 유심 있게 보자면요. 이 지금 친환경이라든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는 뭐 효성화학이라든지 뭐 좀 계속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뭐 부산주공, 뭐 국일제지, 뭐 인지 컨트롤스, 그다음 뭐 세원, 유니크, 뭐 평화산업 뭐 그런 종목들 이제 다들 아시는 종목 일진 하이솔루스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대우부품, 일진 다이아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수소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원전이 약간 주춤해지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강세로 다시 또 전환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 내일장 공약을 바로 말씀드릴 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일장 공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락 시점에 매수 시점이라고 좀 봐지기 때문에 정책주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상승세는 꾸준히 갈 거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주 동안 계속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간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파우치 관련주들, 그 비싼 전지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그 전지를 이렇게 방수한다는 충격에 방어하는 파우치 관련주들, 특히 알루코라든지 엠플러스 그런 쪽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쪽 한번 눌림목일 때 한번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아무튼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너무 대응 주식에 대한 너무 지수에 대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흐름 파악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네. 영역이라고 봐집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한 절대 전략 마지막 코너였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저점을 더 낮춰가지고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먹구름이 점차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확인해 주세요.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